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연결됐는데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신 곳은 어디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부산인데요. 아, 부산 멀리서 주셨네요. 네, 오늘 전화 주신 본인이 불편하십니까? 예. 네, 키 몸무게 연세는요? 키는 160이고요. 네. 몸무게는 48kg입니다. 예,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셨나요? 예, 50대 초반입니다. 아, 50대 초반이시고요. 예, 예. 네, 원장님이 옆에 계시니까요. 불편한 점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TV로도 전번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저는, 제 병명을 좀 하자면, 어릴 때부터 배가 잘 아프고, 네. 괜히 항상 좀 물렀고요. 네. 20대 후반에 급성 신우신염을 알았습니다. 예. 예, 폐혈증까지도 오고 했는데, 네. 그래도 뭐 다 나서갖고 별 이상은 없었고요. 네. 40대 한 초반쯤에 이 턱이 갑자기 아파갖고 2번 정도 치료를 했어요. 네. 예. 그리고 한 40대 중반쯤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엉치를 좀 다쳐가지고, 예. 예, 한 2년 전에 그 다친 자리하고 목하고 갑자기 아파갖고 자고 일어나는데, 네.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일반 정형외과 다니다가 한 7, 8개월을 그렇게 다녔어요. 오래 다니셨네요? 예, 예. 그쪽에서는 이제 별거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병원에 MRI를 찍어보고 큰 병원에 갔더니 강직성 척춤이라고 나왔거든요. 아, 네네. 예, 예. 그래가지고 약을 먹는데, 네. 제가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너무 못 먹겠어요. 예, 양약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먹는 게. 강직성 척추염에 먹는 약이요? 예, 이 위장이. 참 위장이 안 좋아요. 예, 위장이 안 좋으니까요. 그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가지고 이거 어떤 한의원에서도 나사주겠다고 해서. 네. 예, 그러니까 불침을 맞았어요, 한 3개월을. 네네. 그런데 그것도 낫지도 않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낫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약을 안 먹게요. 제가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을 이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보다는 숫자가 적은데요. 요즘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이요. 강직성 척추염이란 거는 척추 관절에 염증이 침범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어머님 전화 주신 것처럼 엉덩이 쪽에 아프면서 시작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발목이나 무릎이 아프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강직성 척추염은. 발목, 무릎, 골반, 엉덩이 뼈에서 점차적으로 척추가 이게 타고 올라옵니다. 염증이. 그러다가 목과 어깨로 염증이 넘어오면은 이제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고요. 목으로 움직이기 힘들고 등을 구부렸다 폈다 하기가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침범되면 이제 턱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있는 턱 관절까지도 어머님이 지금 40대에 한번 아프신 적이 있었다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강직성 척추염 중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타입이에요, 어머님은. 예, 지금 발목도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강직성 척추염은 발목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발목, 무릎까지 같이 아픈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도 다리 쪽이 특히 발목도 좀 아프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제 강직성 척추염은 양방에서는 생물학적 제재라고 하는 주사 제재로 요즘에 최신 신약으로 개발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님처럼 양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는데 이 면역 억제제라는 게 항암제예요. 항암제. 그러니까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통증입니다. 왜냐면은 항암제 성분의 약을 먹어야지만 통증이 가라앉는 거예요. 마치 몸 안에 암이 있는 환자분들처럼 통증이 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이 목소리 이렇게 지금 아직 기력이 있는데요. 목소리는 통증은 가히 좀 심할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한 방으로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느냐? 강직성 척추염은 현대학적으로는 관리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낫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대학에서는. 네네. 그런데 한의학에서 보면은요,
옛날에도 강기성 척추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강기성 척추염을 한방에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척강이라는 증상이에요. 척강증. 한방에서는 척추가 강직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명과 연결되죠. 척강증이에요. 척강증. 그래서 척강증에 의해서 치료를 해서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강기성 척추염을 한양대학교 병원을 다니시던 분이 저와 강기성 척추염 치료를 통해서 완치되신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쯤에 한번 소개를 잠깐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현대학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방치료를 한 다음에. 물론 강기성 척추염이 한방치료를 통해서 좋아지고 깨끗하게 나으려면은 엑스레이상으로 강직성 척추염의 척추가 변형이 되면 안 됩니다. 강기성 척추염은 척추 사이사이가 붙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진행되면서. 근데 그게 붙어버리면 좀 힘듭니다. 깨끗하게 완치는. 붙은 경우는 증상을 유지하면서 지금보다 몸 상태를 좋게 해서 양약을 줄이면서도 몸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만약에 척추가 들러붙질 않았다. 그렇다면은 턱관절부터 일단 잡아가야 됩니다. 척추, 골반, 무릎, 발목 다 아플 수가 있는데 강기성 척추염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왔죠, 어머님? 아니요, 엉치하고 그렇죠. 목하고 좀 아팠고 그 다음에 예. 발목이 아팠어요. 예.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엉치부터 이제 시작하신 경우인데, 근데 이제 턱관절까지도 통증을 같이 호소하셨기 때문에 턱관절부터 밑으로 잡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을 이용해서 척추를 정렬시키고요. 그리고 골반을 정렬시키면 발목 통증이 좀 덜해집니다. 그러면서 척강증에 쓰이는 한약 처방들을 몸 상태에 맞춰서요. 강도를 조절해가면서 미세하게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치료가 되겠습니다. 치료 과정도 좀 길고. 그런데 한방 치료를 통해서 강기성 척추염이 치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논문으로 또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실제적으로 강기성 척추염이 나을 수 있는 병이다. 한방에서는 치료된 사례가 있고, 특히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 한약을 척강증에 준해서 썼을 때 깨끗하게 완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완치라는 것은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되고, 엑스레이상 정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양방의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도 완치 판정을 내릴 때 완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강기성 척추염은 쉽진 않은 병입니다만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거기 가까운 쪽에서도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를 하는 곳이 있으니까 꼭 알아보셔서 치료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양약을 조금씩 줄여가면서도 몸이 유지가 되면은 위장도 좋아지시고 체력도 조금씩 좋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부산에도 그런 치료하는 데가 있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가까운 데서 한번 치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